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에게 드릴 질문이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찰 관련이고 하나는 검찰 관련입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곧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고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경찰 관련 부분인데요. 어제 경찰 출석하셨죠, 의원님? 네, 추적했습니다. 네, 조사받고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경찰이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라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어느 정도로까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혐의점을 확인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그때 뭐 수많은 영상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개인들이 찍은 것, 언론사들이 찍은 것 많은 영상들이 있을 텐데요. 네. 하여튼 그런 영상들을 다 수집하고 각 개인별로 굉장히 체크를 자세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세세하게 사실은 네. 물을 줄을 몰랐거든요. 예. 근데 영상의 장면 컷컷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예. 이 소환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많은 영상 중에서 그 행위자가 했던 행동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잘 지금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경찰이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에서 네. 스틸컷을 뽑아가지고 한 장 한 장 뽑아서 이 혐의점을 다 네. 정리를 해놓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셈이죠. 아, 그래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출석 거부를 정한 상태인데 네.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바로 어떤 기소로 들어갈 정도로까지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은 충분히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의 수사의 갈래가 피의자의 조사 없이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조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영상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피의자들이 한마디로 소환을 계속 고부한다면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한 후에 그래도 종결하는 것이 더 절차적으로 낫지 네.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좀 그 의원님이 들으시기에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의원님도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신 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네. 기소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당연히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얘기하면요. 저희들은 피고발인에 됐지만은 그 의안가 접수 과정에서의 네. 뭐 폭력행위 그리고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의 폭력행위인데요. 그것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너무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만약에 일정한 그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네. 법리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네.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아니 법리적으로 제가 검사로서 판단을 할 때도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은 섞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패스트트랙 이제 그 국회 충돌 과정에서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한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좀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면담 수준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완전히 사실은 가짜뉴스죠. 어떻게 보면. 네. 조사받는 거 보셨나요? 나경원 대표가. 그리고 어제 보셨겠지만 조사 시간 자체가 거의 6시간, 10시에 들어가서 4시쯤에 나온 것이거든요. 예. 면담 수준의 조사가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검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체제가 이제 그 조금 있으면 이제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문무일 총장 임기가 끝나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기대가 크십니까?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윤석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검찰 내에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건들을 처리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 실세들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국민적인 신망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너무 검찰 우선주의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저도 사실 청문회 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동안에 법무부나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요. 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그 청문회에서 위증한 이렇게 이제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어버리면 도대체 청문회는 뭐하러 하는 거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동안 청문 보고서 채택이요. 16번의 청문회 동안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거부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그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적시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상습적으로 지금 청문 보고서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네. 더 문제라고 보이고요. 네. 좀 이증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청문회 날은 갑작스럽게 그 녹취록이 저녁에 나오면서 약간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과정에서 결국 그 윤대진 검찰국장이라든지 그 관련 변호사들이 입장을 밝히면서 네. 결국 그것이 이증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슨 검찰총장의 사퇴라든지 네. 그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적으로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국회에 나와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어록으로 꼽히고 있는데, 근데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그냥 총장이 이제 총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총장이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그냥 전제를 하더라도 후배 사랑이 너무 각별해서 그러면 언론 인터뷰에서 그 허위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중심을 잃고 지나친 것은 그럼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 가정이 좀 후배 사랑이라거든요. 이 가정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뷰 과정 자체부터 서로 간에 전제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기자와 네. 대답하는 네. 윤석열 총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안 그래도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조직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일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네.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일 뿐이고 그렇죠.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에 명확하게 네. 본인도 대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가 이제 그 최대 현안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검찰의 조직 논리를 대변하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그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 네, 그때 분명히 네. 지금의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예.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가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 내정자의 총장이 이제 뭐 지명이 됐으니까요. 예. 이제 어제 하셨는데 예.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에서 네. 윤석열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 어제 했으니까 총장이라고 그냥 총장이라고 하시죠.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윤석열 총장이 네. 수사 지휘권을 유지를 원하는 입장은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전하게 지금 수사권 조정 논의에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고 단지 역간에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예.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해석하신 그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가 정말 맞다면
나중에 네. 이게 이제 사법개혁 문제가 본격화됐을 때 검찰 내부 평검사나 이런 만약에 검사들이 부글부글 만약에 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윤석열 네. 총장이 내부적으로도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그것은 총장으로서 뭐 검찰의 입장을 네. 일정 대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소신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까지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미 검찰 내부 분위기가 그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대해서 네. 이제 국회 논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닙니까? 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적폐 수사는 어떻게 갈 거라고 그 전망을 하세요?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그런 적폐 수사를 많은 수사 부분을 해왔고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유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네. 지금은 그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한 네. 공소유지가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 지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9명이 그 사표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그 기수가 높은 선배들이 그 후배가 이제 그 총장이 되면은 옷을 벗는 이런 관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문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 이제 간행이든 문화든 별로 그 기수에 따른 그 문화가 좋은 문화는 아니죠. 네. 상명하복식의 일종의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부분들은 많이 검찰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계속 이제 사표들을 내고는 있지만 네. 집단적으로 나가는 식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선배 기수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5229님은 아주 좋게만 골라 이야기하려면 뭐하러 청문회 합니까? 그냥 지명하죠.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1995님 반대를 위한 청문회, 무조건적인 반대, 국민은 없는 청문회, 그런 청문회는 하지 마시길,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